여러분, 지금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34년간 운전하시다가 은퇴하신 정태식 씨, 67살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버스 운전 시절에는 하루 12시간씩 앉아 계셨지만 은퇴 후에는 걷기가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단 10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습니다. 아침 산책거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금방 지치셨습니다. 손끝 발끝이 여름인데도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셨지만 아내와의 부부 생활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정태식 씨는 이 모든 증상이 서로 관계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숨이 찬 건 체력 탓, 손끝이 찬 건 날씨 탓, 부부 생활의 변화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넘기시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증상의 뿌리가 하나였습니다. 바로 혈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태식 씨의 몸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리 피 한 방울이 심장을 출발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길,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행길 위에서 혈관이 왜 굳어지는지, 어떤 음식이 이 길을 넓혀주는지, 어디서 가장 먼저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과 혈관의 연결고리,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식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출발점인 심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뜁니다. 주먹 크기의 이 작은 근육이 한 번 뛸 때마다 피를 온몸으로 내보냅니다. 쉬지 않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걷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쉬지 않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보내는 피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의 총 길이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약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2바퀴 반 감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그만한 길이 들어있다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긴 길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국내 심혈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상처가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종합분석에 따르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찌꺼기 같은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폐기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찌꺼기를 잘 치웠습니다. 항산화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치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치우지 못한 찌꺼기가 혈관 내벽을 조금씩 긁어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흡연, 조절되지 않는 당뇨, 높은 혈압, 수면 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 심리적 스트레스, 이것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결국 혈관 내벽의 손상이 빨라집니다.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2개, 3개 겹치면 혈관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혈관을 집 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수도관은 안이 반들반들합니다. 물이 막힘없이 흐르지요. 그런데 20년, 30년 쓰다 보면 안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가늘어지고 수압이 올라갑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벽에 상처가 쌓이고 그 위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달라붙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 하나 등장합니다.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시는 일은 단순합니다. 혈관 근육에 이완하라는 신호를 보내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정원에서 호스를 꽉 쥐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졸졸 나옵니다. 손을 풀면 물이 콸콸 나오죠. 산화질소가 바로 이 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서 피가 잘 흐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국내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60대에는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여러분. 혈관을 넓혀주는 신호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안 흐르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산화질소를 다시 늘려주는 것이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피 한 방울이 심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류장으로 갑니다. 큰 동맥입니다. 대동맥에서 갈라지는 굵은 혈관들, 여기가 혈압과 직접 관련된 곳입니다. 이 큰 동맥이 탄력을 잃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세게 밀어야 하니까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중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중에 이 큰 동맥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박입니다. 수박이라고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0%가 넘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할 뿐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박 속에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콩팥에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아르기닌은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수박을 드시면 산화질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잘 흐르는 것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4개의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8건의 임상시험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중장년 이상 1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주목할 만합니다. 시트룰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내피 기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더 잘 늘어나고 피가 더 잘 흘렀다는 뜻입니다. 또한 발목, 상완 맥파 전달 속도라는 지표도 의미 있게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혈관의 탄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박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때 작은 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종이컵 2컵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수박 주스보다는 과육을 그대로 드시는 편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낫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소량씩 나누어 드시면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여름 과일이죠. 겨울에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라는 채소를 아십니까? 짙은 보랏빛 뿌리 채소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트에도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비트의 질산염은 입안의 세균이 먼저 아질산염으로 바꾸고 위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혈관이 넓어집니다. 국내 스포츠의학 연구팀의 2023년 보고에 따르면 비트즙을 2주간 매일 마신 중장년 그룹에서 혈관 확장 반응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즙은 시장에서 작은 팩으로 사시면 한 팩에 1,500원 정도입니다. 수박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드시고 나머지 계절에는 비트즙으로 보충하시면 1년 내내 혈관 관리가 됩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물을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센서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마시고 물을 안 마시니까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액이 걸쭉해지니까 혈관에 부담이 커집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라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됩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시고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우리 피 한 방울은 큰 동맥을 지나 더 가는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두 번째 정류장입니다. 미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보다 조금 굵지만 대동맥에 비하면 아주 가는 혈관들입니다. 이 가는 혈관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혈관이 좁아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가는 혈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굵은 관보다 가는 관이 먼저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남성 건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건강을 위해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십니다. 체면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으시죠. 하지만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로 가는 혈관은 직경이 약 1mm에서 2mm 정도입니다. 아주 가좁니다. 반면에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3mm에서
4mm입니다. 거의 2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혈관 전체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면 가느다란 혈관 쪽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 쪽 굵은 혈관은 아직 버틸 여유가 있어도 가는 혈관은 이미 부족함을 느낍니다. 국제비뇨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남성 기능 저하가 심혈관 질환보다 2년에서 5년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 기능의 변화는 혈관 건강의 초기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2년에서 5년 먼저 오는 경고등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받았을 때 혈관 관리를 시작하시면 심장도 뇌도 온몸의 혈관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팀이 관상 동맥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남성 161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72% 이상에서 남성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남성 기능 문제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혈관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몸의 혈관 전체가 하나의 도로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마을 안 좁은 골목길도 있습니다. 도로 전체에 조금씩 공사가 시작되면 어디가 먼저 막힐까요? 좁은 골목길이 먼저 막힙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려면 공사가 훨씬 더 심해져야 합니다. 남성 기능에 관련된 혈관은 이 좁은 골목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태식 씨도 그러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아내에게도 의사에게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대부분 그러십니다. 고생은 혼자 하시고 걱정은 삼키시고요. 하지만 아내분이 먼저 눈치를 채셨습니다. 남편이 산책을 줄이고 계단을 피하고 밤에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셨으니까요. 아내분 권유로 검사를 받으시고 원인이 혈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방법이 보였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시는 김학준 씨 72살이십니다.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5년 전부터 남성 기능이 떨어지셨는데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심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심장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남성 기능 저하가 먼저 왔을 때 검사를 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었다고요. 김학준 씨는 그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것을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내 예방의학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혈관 질환의 70% 이상이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약보다 습관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의료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 피 한 방울은 미세혈관을 지나 이제 세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몸에서 가장 피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것이 집중력 저하입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집니다.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실 때가 많아집니다.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한참 찾으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 걱정되시지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혈관이 좁아져서 뇌에 피가 부족한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 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혈관을 지키는 작은 경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호원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혈관 내벽을 긁어내는 그 찌꺼기를 중화시킵니다. 찌꺼기가 쌓이기 전에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명이 넘는 남성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추적한 연구입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신 남성들은 남성 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과일을 많이 드신 남성은 전체적으로 14% 위험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베리류가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체리에 들어있는 보라색, 빨간색 색소입니다. 이 색소가 바로 혈관경호원의 주력 부대인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 섭취와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함께한 남성들의 경우 남성 기능 저하 위험이 2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과일만 드신 것보다 과일과 운동을 합친 것이 훨씬 효과가 컸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30분씩 빠르게 걷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공원 한 바퀴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냉동베리가 신선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동베리는 가장 잘 익었을 때 따서 바로 급속 냉동합니다. 영양소가 대부분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히려 마트에서 며칠 놓여있던 신선 베리보다 냉동베리의 영양소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시장에서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사다 두시면 한 달은 드실 수 있습니다. 3-4,000원이면 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한 줌 넣어 드세요. 밥 먹고 나서 간식으로 한 줌 드셔도 좋습니다. 우유에 갈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종이컵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주에서 한복집을 30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옥분 씨, 69살이십니다. 남편분이 혈압약과 혈당약을 함께 드시는데 과일을 잘 안 드시더라고 걱정하셨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가 매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작은 그릇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남편분이 처음에는 이게 뭐냐며 안 드시려 하셨대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과일을 따로 챙겨 드시는 분이 드물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본인이 먼저 꺼내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 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일했듯이 이제는 가족이 서로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 한 봉지가 남편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잘 주무시는 것도 혈관 건강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혈관은 자는 동안에 스스로 수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밤에 깊이 잠드셨을 때 혈압이 내려가면서 혈관벽이 쉬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복구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잠이 잘 안 오시면 저녁 산책을 해보세요. 가벼운 걷기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시기보다 1시간 일찍 누우시는 것이 혈관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피 한 방울은 뇌를 지나 4번째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손끝과 발끝, 말단 혈관입니다. 손끝, 발끝이 자주 차가우신 분들 계시지요? 여름인데도 손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요?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차갑다 하시는 분들요? 이것도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니까 혈액 공급이 가장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이 먼 곳까지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사계절 내내 손발이 차가우시다면 한번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석류가 등장합니다. 석류 안에 작은 보석 같은 붉은 알갱이들, 이 안에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하는 일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반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도로를 점검하고 균열이 생기면 바로 메우고 노면을 매끄럽게 유지해 줍니다. 석류의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벽에서 바로 이 일을 합니다. 혈관 안쪽 벽을 내피라고 하는데 이 내피가 매끈해야 피가 잘 흐릅니다. 잘 포장된 도로 위에서 차가 잘 달리는 것처럼요. 석류의 항산화 물질은 이 내피를 보호하고 이미 생긴 손상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석류를 어떻게 드실까요? 석류를 까는 게 번거로우시다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석류즙을 드셔도 됩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서 석류즙을 팩이나 병으로 파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고르시고 한 번에 작은 컵 반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천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분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구에서 섬유공장에서 35년 일하시다 은퇴하신 조봉남 씨, 73살이십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손발이 늘 차가우셔서 겨울이면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의료진 상담 후에 석류즙을 점심 후에 작은 컵으로 반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시니 손끝이 전보다 덜 차갑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산책도 시작하시고 식사도 조절하셨으니 석류즙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작은 변화가 합쳐져서 몸이 달라지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넓혀줍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비트, 질산염이 역시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비트즙으로 간편하게 수박 없는 계절에 대체제로 드세요. 다음은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냉동으로 사두시면 저렴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류,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벽의 도로 관리반 역할을 합니다. 석류즙으로 간편하게 드시되 설탕 무첨가로 고르세요. 이 4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매일 드시면 됩니다. 다 드시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 피 한 방울은 손끝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먹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일과 운동을 합치면 효과가 21%나 올라간다고요. 움직임이라고 해서 대단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밥 먹고 소파에 바로 눕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텃밭에 물 주시러 나가셔도 좋고 마트까지 걸어가셔도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앉아 계시는 시간도 줄여주세요.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물 한 잔 따르시거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발목을 돌리시거나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당분에 대한 걱정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피하십니다. 당분이 걱정되셔서요. 하지만 통과일과 설탕은 다릅니다. 통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식이섬유와 수분과 비타민 안에 쌓여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서방적 약처럼 당분을 천천히 흡수시킵니다. 사과 한 개를 먹는 것과 설탕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한 번에 주먹 1개 크기 정도로 하루에 한두 번 드시면 적절합니다. 의료진의 지시를 꼭 따라주세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하고 계신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밥 드시기 전에 항상 물 한 잔 드시는 분이라면 물 드시고 나서 바로 블루베리 한 줌 드시는 겁니다. 점심 드신 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이라면 커피 옆에 석류즙 반잔을 같이 놓아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 뉴스 보시러 소파에 앉으시는 분이라면 뉴스 전에 먼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겁니다.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면 까먹지 않습니다.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이제 우리 피 한 방울이 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오늘 여행에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할 때 알게 된 것,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는 열쇠인데 나이가 들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동맥에서 알게 된 것, 수박의 시트룰린과 비트의 질산염이 산화질소를 보충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세혈관에서 알게 된 것, 남성 기능에 관련된 혈관이 심장 혈관보다 2배에서 4배 가늘어서 경고가 2년에서 5년 먼저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뇌에서 알게 된 것, 베리류의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경호원 역할을 하고 운동과 합치면 효과가 21%나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끝 발끝에서 알게 된 것,
석류의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벽의 도로 관리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알게 된 것, 먹는 것과 걷는 것을 함께하면 시너지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혈관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장이 좋아지면 뇌도 좋아지고 남성 건강도 좋아지고 손끝, 발끝도 따뜻해집니다. 정태식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올 봄부터 수박과 비트를 번갈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냉동실에 항상 넣어두십니다. 아침 식사 후 해운대 바닷가를 20분씩 걸으십니다. 석류즙은 점심 후에 작은 컵으로 반잔씩 드십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계단 10칸 올라가실 때 숨이 덜 차신다고 합니다. 산책거리도 다시 예전만큼 늘어났습니다. 손끝, 발끝도 전보다 따뜻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식 씨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줄었다고요. 기적이 아닙니다.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매일 수박 한 그릇이나 비트즙 한 잔, 블루베리 한 줌, 석류즙 반잔, 그리고 식후 산책 20분. 이것이 정태식 씨가 하신 전부입니다. 시장에서 제철 과일 사시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에 3-4천 원, 비트즙 한 팩에 1,500원이면 한 달 드십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젊은 시절을 다 바치셨습니다. 밥심으로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과 습관은 건강을 돕는 보조수단이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치료 중이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해 주세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어제 못 드셨으면 오늘 드시면 됩니다. 오늘 산책을 놓치셨으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정원의 물을 한 달에 한 번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주는 것이 훨씬 낫듯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혈관 여행을 하면서 과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과일 먹는 것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나? 너무 간단한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하나 먹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음식 하나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일주일 만에 완치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우리 몸은 광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오늘 좋은 것을 드시고 내일 잊어버리시고 다음 주에 또 시작하시고 한 달 후에 또 잊어버리시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몸은 반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분에 물을 한 달에 한 번 양동이로 쏟아부으면 화분이 살까요? 물론 아닙니다. 매일 컵으로 한 잔씩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월요일에 의욕이 넘치셔서 과일도 사시고 산책도 하시고 일찍 주무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화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수요일이면 조금 귀찮아지시고 금요일이면 잊어버리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시지요. 이런 반복이 3개월, 6개월 되면 결국 포기하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다고 느끼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시는 습관에 붙이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는 것보다 기존 습관의 꼬리에 한 가지만 더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 만에 자연스러워지고 한 달이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결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3일, 일주일 안에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혈관이 좋아지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으시고 매일 물을 주시면 내일 당장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싹이 올라옵니다. 몇 달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좋은 습관을 유지하시면 서너 주 후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지셨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정태식 씨도 처음 한 주는 아무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이 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계속 과일을 챙겨주시고 산책을 같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3주째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셨습니다. 한 달이 되니까 산책할 때 다리가 덜 무거웠습니다. 석 달이 되니까 계단도 전보다 수월해지셨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최소 한 달은 해보세요. 한 달 동안 매일은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과일 드시고 산책하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한 달 후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아무 변화가 없으시면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심장에서 출발했을 때 산화 스트레스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전체가 중요합니다. 국내 예방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혈관을 해치는 주요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유해 물질이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금연하시면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국내 금연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직 피우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끊어보세요. 어렵겠지만 혈관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둘째는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장아찌,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소금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를 5g 이하로 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 평균은 그 2배가 넘습니다. 음식을 조금 싱겁게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시겠지만 이 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셋째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계시면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움직여 주세요. 넷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는 동안에 혈관이 자가 수리를 합니다. 5시간 이하로 주무시면 이 수리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활성산소를 늘립니다. 음악 듣기, 텃밭 가꾸기, 손주와 놀기, 친구와 수다 떨기, 뭐든 좋으니 하루에 30분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을 하세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고치시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음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족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떡집을 하시던 강술예 씨, 66살이십니다. 남편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 짠 음식을 즐기시고 운동은 안 하셨습니다. 강술래 씨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된장국 간을 조금 줄이셨습니다. 반찬도 소금을 살짝 덜 넣으셨습니다. 처음에 남편분이 싱겁다고 불평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술래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가 지나니 남편분이 불평을 안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오히려 예전 간으로 하면 짜다고 하시더랍니다. 입맛이 바뀐 겁니다. 3달 후 남편분이 병원에서 혈압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소금 줄인 것이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강술래 씨 남편분은 지금도 모르십니다. 아내가 조용히 간을 줄여온 것을요. 이건 정말 가족의 힘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어머님들의 식탁 위사랑이 남편의 혈관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가족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 바꿔보세요. 과일 한 접시를 식탁에 올리는 것, 산책을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 것, 간을 조금 줄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바꿉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남성 건강 관련 보조제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알이면 해결된다, 3일이면 달라진다, 이런 광고들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광고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첫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습니다.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되지 않은 제품은 돈만 버리시는 겁니다. 둘째, 일부 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감추면 더 큰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까 김학준 씨 이야기 기억하시죠? 남성 기능 저하를 무시하시다가 심장 문제까지 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보조제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먼저 해보세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과일,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산책, 집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어떤 보조제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연구로 검증되어 있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유독 피곤하신 분,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빨리 무거워지시는 분, 손발이 자주 차가우신 분, 부부 생활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 이 중에 두세 가지가 해당되시면 올해 안에 한번 혈관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건강검진에 혈관 나이 측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미리 아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인쇄소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박상길 씨 70살이십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으셔서 하루 종일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식사도 간편하게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과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1년쯤 되니까 배도 나오시고 혈당 수치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남성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른인대 혈관은 85이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진단 후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딸이 사다 준 냉동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트즙도 매일 한 팩씩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니 3바퀴가 되었습니다. 라면 대신 밥과 반찬을 챙겨 드셨습니다. 넉 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관 나이가 아직 실제 나이보다 많았지만 처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내려갔고 체중도 4kg 빠지셨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 변화가 약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박상길 씨가 하신 것 중에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블루베리 한 줌, 비트즙 한 팩, 저녁 산책 3바퀴, 전부 합쳐서 하루에 3,000원도 안 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고가의 운동기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셨다면 오늘부터 좋아지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이른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낫고 다음 달보다 이번 달이 낫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싼 보조제 광고 보시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 가세요. 수박 한 통, 블루베리 한 봉지, 비트즙 몇 팩, 석류즙 한 병. 이것이면 한 달치 혈관 관리 재료가 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의 달인이시죠. 건강도 절약하면서 챙길 수 있습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건강 이야기를 꺼내세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병원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남에게 잘 안 하시지요. 하지만 건강 문제를 숨기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안심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결혼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세대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남성 기능의 변화는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혈관을 돌볼 기회로 삼으세요. 둘째, 수박, 비트, 베리류, 석류, 이 4가지 음식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도와줍니다.
전부 드실 필요 없이 한두 가지라도 매일 드시면 됩니다. 셋째, 식후 20분 산책과 충분한 수면이 음식의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 움직이시고 잘 주무시는 것까지 합쳐야 혈관이 정말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혈관입니다. 심장, 뇌, 남성 건강, 손끝, 발끝. 이 모든 것이 혈관이라는 하나의 길 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에 과일 하나 올려놓으시고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걸으시고 밤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그 강한 정신이 우리 안에 아직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건강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이겨내신 우리 세대입니다. 과일 한 줌, 산책 한 번쯤이야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정태식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고요. 모를 때는 막막했는데 알고 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남편이나 아버지나 형제 중에 혈관 걱정 있으신 분께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 하나가 그분 건강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오래오래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과일 한 접시 올려놓으시고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면서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